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에 대하여 발표를 하게 된 배은섭, 박유신, 박명훈 팀입니다. 먼저 발표 순서와 분담한 발표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시각에 관련된 용어와 시각장애의 정의와 분류, 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박명훈 학원님께서 시각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박유신 학원님께서 시각장애의 특성과 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저희 발표를 마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각장애 정의와 분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에 앞서 시각과 관련된 용어를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시각 관련 용어에는 시력, 시야, 시각, 색각, 시효율성이 있습니다. 먼저 시력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명료도, 물체의 존재나 형상을 인식하는 눈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시야는 눈으로 정면에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에 보이는 외계 범위를 의미합니다.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은 180도 안에 사물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각은 시각기관을 통해 외부 세계의 상을 묘사하는 정신 과정을 의미하는데 인간 눈은 여기서 외부 세계의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창의 역할을 하며 그 창을 통해 받아들여진 정보는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돼 이미지가 시각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색채는 물체의 색깔을 구별해 인식해내는 능력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시효율성은 개인이 가진 시력과 다양한 시각적 경험, 환경적 상황 등의 인지적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시각장애의 정의와 분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각장애는 일반적으로 의학적, 법적, 교육적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정의는 30cm 정도의 손가락으로 숫자를 제시했을 때 알아보지 못하면 맹으로 간주합니다. 자, 그다음 법적으로는 미국에서 200피트에서 볼 수 있는 시표를 20피트에서 볼 수 있거나 시야가 20도 이내일 때 법적 맹인으로 간주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 시각장애를 분류하고 있는데 특수교육법에서는 학습의 주요 수단에, 복지법에서는 시력과 시야를 기준으로 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교육적 정의에서는 시각이 아닌 다른 매체로 교육해야 하는 학생을 맹으로 보고 광학적 기구의 도움을 받거나 보유 시력을 활용해 일반 문제를 통해 교육할 수 있는 아동을 저시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일단 안구는 외막, 중막, 내막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눈의 구조는 저희가 정해진 시간 안에 다 설명해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제시해 봤습니다. 빠르게 봐주시거나 아니면 잠시 영상을 중단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안내용물과 시신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내용물은 구정체, 유리체, 방수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안내용물과 시신경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직접 정리해봤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박명훈 학우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시각장애의 원인과 조치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사회에서 이게 시각장애가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주변에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약시에다 부동시라 가지고 어릴 때부터 오른쪽 눈에 돋보기를 끼고 살았습니다. 자, 의학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 가족, 내가 가르쳐야 될 학생, 내 자녀 이렇게 본다면은 달리 보일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증상과 그에 따른 적절한 교육적 조치들을 짝지어서 짧고 굵고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원시, 근시, 난시, 삼총사가 나옵니다. 뜻을 잘 모릅니다.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확실하게 넘어갑시다. 망막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망막을 기준으로 해서 초점이 어디에 잡히는지로 이 셋이 나뉩니다. 자, 근시, 초점이 망막 앞에 잡혀서 가까울 근, 가까운 곳이 잘 보입니다. 원시, 초점이 망막 뒤에 잡힙니다. 멀 원자니까 먼 것이 잘 보이겠죠. 난시, 제일 골 때입니다. 초점이 2개 이상 잡혀서 굴절이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요, 이런 학생들한테는 책을 오래 읽혀서는 절대 안 됩니다. 휴식을 자주 취하게 해줘야 됩니다. 근시 학생의 경우에는 오목렌즈를 사용하고 실판 가까이 배치해 놔야겠죠. 글자도 좀 크게 해주고, 원시 학생은 그 반대로 좀 먼 곳에, 그리고 이런 두통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난시 학생의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해서 휴식을 많이 취하게 해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백색증.
자, 알비니즘이라는 영어에서 알 수 있듯이 알비노, 하얀 알비노 생각나시죠? 자, 이런 학생들한테는 태양광이나 밝은 조명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사시,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쪽 눈이 이상해요. 다난, 한쪽 눈의 시력이 감퇴해가는 현상입니다. 무홍채증, 말 그대로입니다. 홍채가 없거나 결함이 생겨서 다른 시력 장애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자, 각별히 백색증과 무홍채증은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둘은 더더욱 조명의 상태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내장과 백내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그런데 정확한 뜻은 잘 모릅니다. 자, 확실하게 구분하고 넘어갑시다. 녹내장, 압력, 안압. 이것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는 겁니다. 백내장, 수정체라고 하는 부분이 혼탁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야가 흐려집니다. 왼쪽 사진 보면은 위쪽에는 어떻습니까? 녹내장 때문에 좁아졌고 아래쪽 사진은 백내장 때문에 흐려진 시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한테는 저시력 보조 도구들을 여러 가지 방편으로 사용해 줘야 합니다. 자, 맨 왼쪽에 있는 거, 각별히 녹내장 학생한테 필요한 타이포스코프라고 하는 보조 도구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딱 봐도 어떻습니까? 네, 글자를 하나, 줄을 이렇게 하나하나 줄글을 잘 눈에 띄게 볼 수 있겠죠. 그 외로 이제 확대경이나 점자와 같은 것들 있으니까 이참에 이런 저시력 도구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알아두는 것도 괜찮겠죠. 자, 황반변성, 망막박리, 당뇨 망막병증. 아우, 말이 어렵다 어려워. 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풀어봅시다. 황반변성, 황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변성,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점이라고 하는, 어두운 점이라고 하는 것이 보시면 알겠지만 한복판에 생깁니다. 시야 한복판에. 망막박리, 망막에 어떻게 박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박리 현상, 지질학에서도 나오는데 이렇게 막 끝부분 이렇게 벗겨지고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에요. 망막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맹점들이 생기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당뇨 망막병증, 당뇨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망막에 병리적 증세가 생겨서 피나 지방과 같은 것들이 유출돼서 망막에 쌓이는 거예요. 아, 끔찍합니다. 자, 이런 학생들 경우에는 망막박리 학생한테는 시야 검사를 실시해서 남은 시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격렬하게 체육 활동하면 안 되겠죠. 당뇨 망막병증, 당뇨 치료 합병증 주의해 주시고 촉각이 점점 둔해지니까 이에 맞춰서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황반변성, 굵고 진한 선, 검정 사인펜, 그리고 중심에 그 암점이 생기기 때문에 중심 외 보기 방법이라 하는 것을 시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아동들의 시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발달하다가 7살에서 9살 때 딱 완성이 됩니다. 그게 죽을 때까지 간다 소리예요. 각별히 이제 또 유아교육과 학생분들 어깨가 많이 무거워지실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또 이제 국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제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잘 검사해주고 관리해주고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각장애 학생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신체 및 운동의 발달인데 여기서 체력 운동 능력과 운동 조정 능력으로 나누어집니다. 체력 운동 능력에서의 특징은 시각의 결함으로 공간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져 평형 감각, 민첩성 같은 것들이 뒤떨어집니다. 두드러지지 않는 순발력과 같은 체력에도 점차 지체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각장애 아동은 근육이 굳어서 관절 움직임의 제한과 근력이 부족할 수 있는데 신체 발달을 위해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습득할 수 있게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아동들의 근력 강화와 자세 유지 및 신체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환경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 발달의 특성은 시각장애 학생의 평균 지능은 정한 학생과 큰 차이가 없고 대화의 특징은 말의 속도가 느리고 몸짓이나 입술의 움직임이 적은 편이고 학습과 기억은 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발달은 사회화 기술은 관찰과 우발학습을 통해 습득되기 때문에 발달시키기 어렵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유아기는 소극적인 편이고 학령기에서는 사회화,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능력은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각장애 학생 교육으로는 첫째, 점자 교육이 있는데요. 점자 교육은 이제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정한 아동이 문자를 습득하듯이 맹아동이라면 반드시 습득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점자 같은 경우에는 6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6개의 점이 조합하면서 64개의 점형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보행훈련입니다. 시각장애 아동의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보행훈련인데요.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방향 정의는 시각장애 아동이 잔존 감각을 활용하여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는 능력을 말하고 이동은 잔존 감각을 통해서 습득한 환경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면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안전하게 이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 학생과 통합교육과 교수 전략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보이시다시피 이제 효과는 일반 학생과 장애 학생 모두에게 유익하고요.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부적응 행동을 줄여주고 적용점은 이제 시각장애 학생을 일반 학급에서 통합시킬 때 일반 학급의 교수 방법을 그대로 적용시키면은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인 필요와 능력에 따라 교수 방법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이제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교수 전략을 하나 예시를 들자면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공통 교육과정을 사용할 때 책 읽을 때 이제 충분한 시간을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 강의할 때 칠판 판서의 내용을 크게 말하면서 적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은 저희 1조 시각장애 학생에 관련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